네,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 개시 꿀팁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선택까지 중심 보기라는 기능으로 표시를 하고요. 방향키를 눌러서 이를 다 펼쳐보겠습니다. 그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 개시 꿀팁은 몇 가지 이제 제가 기능들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은 협업으로 우리가 업무를 부서 업무가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협업으로 해놓은 거는 백업이 필요 없어요. 그쵸? 그 사람을 거기에 초대해서 보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수인계라는 게 그냥 거기에 어떤 식으로 자료가 돼 있고 얘는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만 전달하면 그 안에 자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인수인계 하면요. 아무리 인수인계를 잘해도 물론 인수인계를 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성실하게 한다고 해도 그 일은 어느 정도 초기화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전제로 그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전혀 다르다.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요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저희 자료 중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이제 그렇게 협업으로 했거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하는 굳이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지 않았던 내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려줘야 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크게 업무들을 목록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 그 주제 관련해서 만들었던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걸고 진행사항을 업데이트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전부 다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후임자가 와가지고 전임자 자료를 보면 뭐가 다 있어. 근데 도대체 뭘 눌러야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파일은 많은데 뭘 봐야 되는지 모르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다 열어서 보면서 스스로 독학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는 곳곳에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자료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주고 갈 건 아니야. 그걸 주고 간다 하더라도 얘를 그대로 주기는 좀 약간 찜찜하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내 개인적인 자료를 넣어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인수인계라는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 놓은 다음에 보통 나머지를 다 지우거나 포맷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약간 이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맵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었어. 내가 평소에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그 중에 이제 인수인계 차원에서 빠진 거, 내가 굳이 정리해 놓지 않은 것만 조금 정리를 해서 그 사람 주면 되겠죠. 근데 이 맵을 한 장 주는 거는 괜찮아.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많은 하이퍼링크, 어떤 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막 곳곳에 있는 것들을 내가 수시로 하이퍼링크 해놓은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복사해서 주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희 목차 맵 있죠, 이 맵. 제가 이제 후임자한테 이 맵을 이 방법,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지금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제가 다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거를 후임자한테 주고 싶어. 왜냐면 후배한테 야, 앞으로 이거 네가 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퍼링크 위치도 다르고 이거 어떻게 줘요? 방법이 있어요. 띵커이즈가 올해로 24년 된 제품입니다. 고도화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의 그 유저 그 프렌들리한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용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의 고도화가 되어 있는 제품은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파일에 가시면요. 하이퍼링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면 하이퍼링크 포함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압축 팩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줘요, 얘가. 이게 이제 ThinkWise 확장자가 TWD, 그러니까 ThinkWise Document X, XML 말고 TWDX인데 얘는 끝에가 S, 복수의 의미로 S로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현재 이 외형을 보이고 있는 이 맵 한 장,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하이퍼링크 파일이 모든 파일이 전부 원본은 그대로 있고요. 쫙 복사본을 얘가 만들어요. 그래서 파일을 한 개로 만들어줍니다. 패키징 해주는 거죠.
그럼 그 한 개의 파일이 용량이 굉장히 크겠죠. 딱 붙어 있으니까. 그 한 개의 파일을 대용량 첨부로 하든 뭐 USB에 카피해 주든 뭐 어떤 식으로든 후임자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그 후임자가 이 아까 그 팩 파일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겠죠. 띵크와이즈에서.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딸려온 자료가 많으니 폴더를 하나 지정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제가 폴더 하나 정해야 되겠죠. 무슨 인수인계 자료 또는 무슨 사업 자료 이런 식으로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압축을 딱 푸는 순간에 모든 하이퍼링크 파일이 거기에 쫙 내려받아지면서 하이퍼링크 경로가 초기화돼요. 마치 원래 거기 있던 걸 건 것처럼 경로를 얘가 프로그램이 알아서 싹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게요, 그렇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제가 이제 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하이퍼링크를 안 걸어놨네요. 여기 걸어놨네요.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만든 맵은 아닙니다. 자, 어떤 맵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현황, 절차, 회의를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회의록까지 뭐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누르면 하이퍼링크 자료가 하이퍼링크 다 열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안 열리는 이유는 이게 제 컴퓨터 이거 제가 다른 기관에서 이 겉에 있는 맵만 제가 받은 거고요. 이 안에 있는 하이퍼링크 자료는 제가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이퍼링크 포함 저장해서 절 주신 게 아니라 겉에 있는 맵만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열리는 거예요. 후임자가 받았을 때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하나의 맵에 어떤 하이퍼링크가 있냐면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이거보다 더 많겠죠, 실제로는. 근데 제가 만약에 후임자한테 여기 있는 첨부 파일 하이퍼링크 된 것들을 몽땅 집으로 압축해서 그 사람을 줬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이 파일을 열어서 이게 뭔지 이 자료들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집으로 압축해서 줘봐야 그 사람은 모른다예요. 근데 이 자료들이 마치 지도처럼 곳곳에 제자리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리에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회의 자료에 무슨 협의회 결과의 자료인 걸 아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맛집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맛집을 주소를 알아야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소를 기억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맛집이 있었는지도 점점 기억이 안 날 뿐더러,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길을 따라서 어느 동네로 가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면 그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 맛집을 찾아가기 쉬운 거나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 자료를 어떻게 다 주소를 외웁니까? 그죠? 어떤 자료를 어떻게 다 외우냐는 거예요. 얘가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마치 지도처럼 내비게이터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온전히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실 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 하면서 정리된 게 있고 거기서 빠진 것만 몇 개 쭉 넣어가지고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압축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인계 하실 때 팁은 하이퍼링크 포함 저장이라는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징해서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인수인계 하려고 보면은요, 내가 평상시에 굳이 정리 안 해도 잘 활용했던 것들은 내 머릿속에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 할 때 한번 우리가 그래도 빠트린 거 한번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세문서를 하나 열어보세요. 세문서. 그래서 여기다가요, 폴더, 폴더 구조. 원래 이게 기능이 폴더 구조 생성이라는 기능인데 여러분들은 뭐 폴더 정리 이렇게 이름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도구에 가면은 폴더 구조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어떤 폴더를 맵으로 구조화해 드릴까요? 라고 얘가 물어봅니다. 여기서 제가 찾아보기를 눌러서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너무 큰 폴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뭐 이런 적절한
중소형급의 폴더 하나를 정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그냥 기본 글자가 뭐 양이 많다 해서 글자를 크게 쓰는 게 저는 크고 작고 한 게 싫어서 이렇게 저는 합니다. 자, 확인 누르고 기다려 볼게요. 그럼 얘가 알아서 내가 지정한 그 활용 사례라는 폴더 안에 어떤 폴더들이 켜켜이 있는지를 얘가 맵으로 그려줘요. 그리고 그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전부 하이퍼링크 된 채로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건 진짜 너무 혁신적이다 기능이. 일단은 만약에 만약에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갔더니 전임자가 쓰던 데스크탑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데스크탑을 폴더 구조 생성으로 한번 쫙 돌리는 거예요. 어디 뭐 있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써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탐색기 열어가지고 윈도우 탐색기 열어서 하는 동안 하라고 두고요. 보니까 폴더가 뭐가 있어. 이제 만약에 제 컴퓨터에 여러분이 왔다 보셨다고 보세요. 뭐 이상한 거 있고 이름이 있고 업무가 있어. 교육이 있어. 갔더니 이런 게 있어. 제가 뭘 눌러봤어. 지금 보시면 한 번에 한 폴더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보니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 살려야 될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맷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있어도 못 쓰게 되고 이 개미굴 같은 걸 내가 다 파악할 방법도 없고 근데 얘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방사용으로 나왔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쉬우시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봤던 그 폴더 활용 사례 교육의 활용 사례에 가시면 이 활용 사례 밑에 있는 첫 단계의 폴더들이 여기 쭉 나오죠. 그리고 샘플맵 이용선에 가면 또 이 폴더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자료들은 전부 다 여기 하이퍼링크 걸려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요. 이게 펼치면 더 있습니다. 얘가 심플하게 보여주느라고 말단은 접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왜냐하면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 컴퓨터 착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수인계 하실 때 일단은 맵을 나 편하자고도 자꾸 쓰세요. 내가 자주 들어가는 자료들 뭐 그게 지금은 자주 들어가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자료를 자주 쓰고 그 전에 썼던 건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맵을 만들어 쓰시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인수인계 할 때 개인적인 건 좀 빼고 빠진 거 좀 넣고 해서 그거를 파일 포함해서 압축 저장해서 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 하실 때 뭔가 코멘트를 달잖아요. 이거는 전체 세미나 이건 3시간짜리 강의할 때 썼던 거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메뉴 펼칠게요. 홈에 가시면 말풍선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말풍선을 눌러서 이거는 전체 요 말풍선에다가 요거는 전 직원 대상이고 이거는 뭐 4시간 강의용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풍선을 다는 거예요. 마치 엑셀의 메모같이 이렇게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지에 다 이런 말풍선을 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왜 인수인계 할 때 옆에 앉아서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설명해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그 들을 때는 뭐 이렇게 이거고요 뭐고 하면 들을 때는 끄덕끄덕 하지만 돌아서면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뭐라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방법이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내가 이렇게 얘를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설명할 때 중요한 건 써주고요. 여기다가 음성 노트를 넣는 거예요. 인수인계 하면서 설명할 때 이걸 켜놓으세요. 그래서 뭐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만저만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걸 누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충분히 잡으시면 돼요. 뭐 이런 설명들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딱 정지 누르면 예. 아니군요. 제가 뭘 잘못했군요. 여기를 음성 노트 다시 그래서 설명을 막 해요. 뭐 이만저만 하고요. 뭐 하고 그래 그때 그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해서 각각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하셔도 되고 큰 줄기 단위로 하셔도 되고 그런 다음에 딱 꺼요. 예. 이거는 무슨 공유 위반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잘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맞네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그 요거 플레이 누르면 그 사람 말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 저희가 강의하거나 강의 노트 정리하거나 할 때 왜 강의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은 말이 빠르고 다 못 적으니까 녹음 기능을 하게끔 뭐 그런 용도로도 쓰고, 근데 인수인계 할 때도 이 음성 녹음을 해놓으면 이 안에 뭐 다 돼 있고 누르면 다 열리고 뭐 양식부터 뭐 서식부터 뭐 무슨 인증받은 심사 전부 다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이거는 조직의 경쟁력뿐 아니라 그 일을 해나가는 그 구성원들의 경쟁력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요거 이제 안 볼 때는 접어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인수인계 관련된 거 말씀도 다 드렸는데, 이제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게 다 협업 기반으로 해도 되고, 로컬로 해도 되고, 다 연결돼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협업도 그렇고, 맵도 그렇고, 너무 심각한 것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상품, 우리 이제 새로운 상품이 나왔어.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나왔어. 그거에 대한 자료만 몽땅 모아놓는 거예요. 영업자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기관 홍보자료. 각종 동영상, TV에 나온 거, 뭐 광고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캠페인 영상, 뭐 브로셔,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행사 사진, 이런 것들만 몽땅 모아놓는 협업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자료가 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때 뭐 그런 영상 하나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거 찾아 헤매다가 그냥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만 줄이고 그렇게 자료의 재가공, 재활용만 제대로 돼도요. 경쟁력은 높아집니다. 이게 돈을 더 버는 게 경쟁력이 아니고요. 이런 걸 줄이면 그게 다 비용 절감이고 생산성 향상이죠. 그래서 이런 테마별 협업이나 맵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 맵은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캠페인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사, 지점, 현황 같은 거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다 분절된 형태로 막 문서 여기저기에 홈페이지 여기저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그냥 어떤 내부적인 상황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협업인데 저희가 중국에 총판 계약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싱콰이즈 교육이나 이런 현황들을 좀 공유하려고 협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업은 본사에 있는 사람이 만든 거고,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은 그냥 중국에 가서 로그인해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보안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그건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막 문서로 만들고 막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파워포인트 막 100장짜리 만들어서 줘봐야 그거 수정하면 또 줘야 되잖아요. 출력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협업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그 협업에 출장 가서 필요하면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들 하이퍼링크 딱딱딱 다 걸려 있고요. 이제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하이퍼링크 딱딱딱 다 걸려 있고 필요하면 다 눌러서 열 수 있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아마 제 얘기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저희도 여러 가지 행사 사진들 이런 거 대형으로 하나 여러분 출력해가지고요. 현수막 같은 거 출력해서 벽에 하나 붙여놔 보세요. 엄청나게 값진 게시물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보여드렸고요. 제가 참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원래는 한 15분씩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자꾸 욕심이 나네요. 하나만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어떤 규정들, 법령 그런 거를 준용해서, 그러니까 원칙대로 법을 해석해서 법대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관위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도 이런 법규에 의한, 그렇죠? 법의 해석에 의한 판단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정대로 됐느냐 벗어났느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은요 이렇게 누르면 그 법규가 떠요. 이런 게 요새는 다 전산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굳이 문서로 보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법규가 뜨죠. 그럼 내가 들어가서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매번 첫 1페이지부터 찾아가야 돼요. 엄청 번거로운 일이에요. 내가 이걸 자꾸 봐. 자주 봐. 근데 볼 때마다 1페이지부터 시작이야.
애매한 거죠. 만약에 53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53페이지를 봤을 때 이게 그냥 보는 거랑 거기다 내가 뭔가를 메모를 하거나 코멘트를 해놓으면 더 풍부할 텐데 그냥 평면적으로 진열만 돼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요? 캡처에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캡처합니까? 캡처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부분이야. 그럼 어떻게 캡처해요? 싱크아지에서 도구에 화면 캡처해가지고 그 부분을 쫙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와요. 그러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거는 뭐가 중요하고 이거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야. 이거 문제가 많아. 이런 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코멘트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진열되어 있는 걸 볼 때는 보는 거고 그때 내가 이걸 통해서 그걸 해석하고 접목했던 여러 가지 뭐 사례나 판례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면 이거 자체가 엄청난 지식 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캡처로 막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화면 캡처는 여러분들 보시는 그 기초사용법 영상들의 대부분이 있을 거라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관위에서 했던 자료도 있고 다른 분들이 만든 맵을 많이 보세요. 그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 맵자료실 커뮤니티 홈페이지가 중요하고요. 자, 여기 도움말에 가시면은 맵자료실 홈페이지 업데이트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래서 이 맵자료실에 가시면 지난 20년 동안 띵크와즈 유저분들이 기꺼이 본인이 만든 맵들을 오픈해 주신 것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수천 개의 자료가 있고요. 그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지만 유심히 보시면 야 이거는 지금 내가 한테 필요한 거네를 그러니까 겉에 모양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요 굉장히 쓸모있는 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실들 참고해서 여러분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띵크와즈를 통해서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변환하고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맵을 만들어서 여기 내보내기에서 한글 문서로 바꾸면 한글 문서 만들어지는 거 해보세요.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어떤 문서 변환 기능 같은 건 띵크와즈가 2000년에 벌써 20년 전에 띵크와즈가 세계 최초로 이 맵을 워드로 변환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쓰실 때마다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래 최초로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띵크와즈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산업은행 뛰어나신 산업은행 인재들을 위하여 싱크와즈 활용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또 저희가 좋은 기회에 더 심화된 내용 여러분들이 실제 하시는 과정을 뭐 도와드리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